안녕하세요. 프란트 타이거입니다. 내가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을 했는데 여기에 30만원씩 더 얹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더 얹어서 3년이 지나면 360만원을 저축했는데 정부에서 1440만원을 모아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통장인데요. 신청 조건은 어떤지, 나는 신청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오늘은요 2021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라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올해는 2배 이상 확대했고요. 또 모집하는 것도 연간 2번 모집을 하던 것을 연간 4번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주민센터에서 신청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라는 것은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또는 사상위 가구에 청년이 받게 되는 지원금인데요. 한 달에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원을 더 적립해 줍니다. 그러니까 3년을 10만원씩 저축했다면 내가 총 넣은 금액은 360만원인데요. 여기에 1080만원을 더해 주어서 총 금액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쉽게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없을 때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은행의 이자까지 더하고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또 다른 지원금까지 얹어주어서 1440만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모든 청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도 있고요, 근로 기준도 있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또는 사상위 가구의 청년,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나이는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여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현재 내가 법정 사상위 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공무원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만약 내가 사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범위에 해당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달에 한 달 전에 만 15세가 된 분들이나 또는 신청하는 달에 내가 만 40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만 40세가 딱 걸렸다 하더라도요, 가구당 한 사람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달에 만 39세가 아니라 만 40세가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한 사람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서 내 나이가 40이 넘었다 라고 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기준은요, 현재 근로활동 중인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도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가 일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요,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지 근로기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해주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여기에는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지원을 해주었다라고 해서 중복지급 형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정부 일자리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런 사업에 참여하셨다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기준에서 제외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대학교에 근로장학금을 받으셨거나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이런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사치성이나 향락업체, 도박이나 사행성 업종에 종사한다라고 한다면 업종 자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하고 있는 기준에서 제외되고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서류를 접수하실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우선 만족하셔야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인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에는 1인 가구는 91만 3천원, 2인 가구는 154만 4천원, 3인 가구는 199만 1천원, 4인 가구는 243만 8천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라야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요, 만약 여러분께서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통장은 3년간 계속 적금을 부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3년이기 때문에 총 3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국가공인 자격증도 1개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중에 대형 면허나 특수면허 이런 것들도 국가공인 자격증 하나 이상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상 조금 의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용할지 여기에 대해서 증빙을 한다는 것,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사용 용도를 증빙하라 하는 것은 올바른 경제관념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민센터 가셔서 공무원과 상담하시면서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돈을 쓰겠다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로 책정되었을 때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요. 만기가 되기 전에 본인이 요청해서 중지했을 경우에도 중도 환수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저축했던 본인 적립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부적격 대상자로 환수 조치 받을 수 있고요. 적립기간 중에 연 1회 소득 조사를 하고요. 또 다른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소득 70% 이상이 초과되었을 때는 조사일 이전 한 달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를 지급해주고 사업을 종료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도 환수되거나 해지된다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하셔야 되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된다.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은 1개 이상 취득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대형 면허나 특수운전 면허도 포함되니까 이 내용도 기억해 두시고요. 연 1회, 그러니까 3년이니까 3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교육을 빼먹고 해지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연간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하는데, 이 교육은 온라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2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거주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가실 때는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기에 가셔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주민센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10만원 저축해서 3년 만기가 됐을 때는 1,440만원 청년저축계좌 해당 사항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주셔서 이 돈을 마중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